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내분과 음식 취향이 많이 달라서 이혼까지도 생각한다는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5살, 결혼 3년차 남자입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1살 어리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부모 형제도 저를 이해 못 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에 익명으로라도 한번 많은 분들께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와이프와 점점 관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예전처럼 성욕도 별로 안 생기고 대화도 많지 않고요. 그 전에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와이프가 좀 무시하는 듯이 말하는 버릇이 있긴 했어요. 그런 행동을 제가 그냥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냥 넘기고 그랬던 것이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와이프는 연애 시절에도 그랬어요. 요즘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서처럼 남자가 데이트 코스를 짜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의 데이트 플랜을 여자가 전부 다 싫다고 해서 플랜 B, 플랜 C도 준비해 간다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제안하는 것들 중에서 와이프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에 오케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대의 제안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성의를 봐서 오케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와이프는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고, 저는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연설을 하듯이 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저희 부부가 혼담이 오가기 전부터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사귀었는데요. 명절 때나 장인어른 장모님의 생신 같은 때에 와이프는 저에게 전화를 드리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무딘 편이라 알려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전화드렸죠. 근데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게 말하면 좋은데 꼭 자기는 이런 것도 내가 가르쳐줘야 하냐? 얘도 아니고 이런 식의 말을 꼭 덧붙였어요. 그럼 별말 없이 그냥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게 어른들께 전화를 드리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생신 축하드린다거나 명절에 찾아뵙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전화를 끊으면 와이프는 제가 자기 부모님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고 엄청 구박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날에만 장인장모 되실 분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냐며 평소에도 전화를 해서 살갑게 얘기도 하고 그러라고 군 시절 대대장님 훈시와 같은 훈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와이프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와 똑같이 명절이나 저희 부모님 생신 때나 전화를 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왜 너도 우리 부모님께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그걸 강요하느냐고 하면 남자랑 여자랑 같아? 하면서 자기는 결혼하면 잘 할 거니까 전화 잘하라고 또 구박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디가 모자른 사람인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는 대학 시절 여아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남자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와이프의 이런 잔소리나 이기적인 면은 사랑으로 덮어줄 수가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입맛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입맛이 순댓국, 감자탕,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와이프도 연애 초반에는 그런 거 좋아한다면서 저랑 이런 음식들을 먹으러 잘 다녔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먹으러 가자는 음식들을 싫다고 하고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것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지만 와이프에게 맞춰준다고 파스타 전문점 같은 곳에 가서 제가 파스타를 억지로 먹고 있으면 맛있게 먹지 않는다고 또 구박하고요. 맛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렇다고
데이트 중에 밥은 따로 먹고 다시 만나자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맞춰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와이프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갖고 오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직접 만든 거라며 김밥과 잡채를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잡채가 맛있어 보여서 먼저 한 젓가락 먹었는데 그 희한한 맛에 놀랐습니다. 간은 별로 안 돼 있고 잡채가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매워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도 너무 매워서 딸꾹질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음식이 맵냐고 와이프에게 물었더니 이게 뭐가 맵냐며 남자가 이 정도 매운 것도 못 먹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와이프가 말하기를 자기네 집은 모든 음식에 청양고추가 들어간다면서 이렇게 먹어야 개운하고 맛도 좋다고 저에게 입맛을 강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게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맛있게 먹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나마 청양고추를 어느 정도 먹는데 그때는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별로 안 좋아할 때라 정말 힘들었지만 와이프가 만들어 온 잡채와 김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와이프가 옆에서 계속 먹으니까 맛있지? 하고 묻는데 간은 안 돼 있고 청양고추의 매운맛만 나는 음식이 뭐가 맛있겠어요. 그래도 맛있다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고기랑 햄 넣고 끓인 김치찌개이고 이렇게 끓인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를 함께 반찬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맛있게 담그고 그 김치가 잘 익으면 그 김치로 찌개를 끓여 주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김치찌개만 평생 해주면 되니까 와이프 될 사람은 참 편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제 와이프가 제 자취방으로 와서 자기가 맛있게 밥을 차려주겠다고 해서 그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집에 여친이 와서 맛있는 반찬으로 밥 차려주면 맛있게 먹는 그런 거요. 근데 와이프는 와서 싱거운 김치 청양고추 찌개를 끓여줬어요.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여친이었던 와이프의 성의를 봐서 맛있는 척 하면서 머리에 땀이 나고 쥐가 나면서 먹었습니다.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싱겁게 웰빙 스타일로 먹는다고 저도 이제부터 짜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는 자기네 집에서 장모님은 음식에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찌개에 멸치 육수를 우려서 어떻게 음식을 한다고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맛없는 음식 레시피를 설명하고 있는 와이프의 입이 참 못생겨 보였습니다. 식당 음식에 길들여져 있던 자취생이었던 제가 그렇게 싱겁고 조미료도 전혀 안 들어간 음식이 맛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는 조미료를 적당히 써서 맛깔나게 음식을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런 분의 아들인데요. 그 후에 얼마가 지나서 와이프가 데이트를 하는 중에 저에게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KFC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서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껏 치킨을 자주 먹어서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치킨이 맛있고 중독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치킨에 비하면 거의 소금 덩어리인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는 짠 음식 절대 안 먹는 사람 아니냐고 묻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군소리 없이 그냥 치킨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와이프는 요리 실력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항상 싱겁고요. 조미료를 전혀 안 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 잘못도 없는데 미움을 받아온 음식이 조미료다 라고 나온 기사가 있길래 와이프에게 보여주고 조미료 좀 넣고 음식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미료 같은 거 안 넣고도 맛있게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조미료를 음식에 넣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 가정에 둘이 사는 거면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것보다 간단히 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싸다고 해서 그 핑계를 대고 와이프에게 힘들게 집에서 음식하지 말자고 하며 외식으로 끼니를 때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외식을 해도 또 와이프가 좋아하는 음식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다르니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외식 메뉴에 타협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주신 김치를 익혀뒀다가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던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직접 해서 먹고 그래요. 그러면 와이프는 몸에 좋지 않은 기름지고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고 구박을 해요. 와이프에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해서 먹는다는데 참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하는 게 어떨 땐 서럽기도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와이프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조미료나 맛소금, 다시다 같은 것들을 넣어달라고요. 그리고 식당 스타일로 음식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니면 가사일 분담 사항에서 요리를 제가 맡겠다고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먹어서 성인병에 노출이 되고 어쩌고 하면서 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더 이상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으면서 사는 것이 참기 힘들어서 와이프에게 어쨌든 네가 한 음식 나도 너도 안 먹어서 남겨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내가 말한 방식대로 음식을 하면 내가 많이 먹게 될 거고 버리는 양이 적을 테니 덜 아깝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안 된대요. 짜게 먹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라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맛없는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수명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음식을 그렇게 몸에 좋게 열심히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맛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냐며 완전 삐졌습니다. 며칠을 말도 안 하더라고요. 밥도 따로 먹고요. 저녁 식사로 모든 음식이 청양고추가 들어가 맵기만 하고 짠맛은 없는 반찬들을 안 먹고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 며칠간 생각한 것이 맛없는 웰빙 식단으로 먹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나? 그냥 적당히 짭짤한 음식들 먹고 기분 좋게 살다가 성인병 걸려 죽나? 그게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더 와이프와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대화를 해봤는데 와이프는 자기 요리에 대한 프라이드를 제가 건드려서 기분 나쁘다는 말만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옆부서 부장님이 참 괴짜신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와이프와 갈등하고 있는 최근에 때마침 커피를 함께 마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부는 성격이 안 맞는 것보다 성적으로 안 맞는 게 이혼 확률이 더 높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 사이에 냄새가 맞아야 하고 음식이 맞아야 살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말에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음식이 맞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냄새가 맞는 것은 뭐냐고 물었더니 그 부장님이 대답하시길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가 나보고 호레비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한 적이 많은데 우리 와이프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본연의 냄새가 좋다고 해. 그게 뭐겠어? 누구는 내 냄새를 싫어하고 누구는 내 냄새를 좋아하잖아. 냄새가 안 맞으면 그 사람이 좋게 안 보일 거 아냐. 그게 냄새가 맞아야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난 지금 음식 때문에 와이프와 갈등 중인데 부부 사이에 또 다른 갈등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찌됐든 와이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하고 음식궁합 맞는 여자랑 결혼하라는 말씀 말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알려주세요. 같은 회사 상사라서 그 괴짜 부장님에게 여쭤보기도 뭐해서 여기에서 연륜 있는 분들의 조언을 바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고민을 보니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 사이에 음식궁합도 무시 못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시급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